식당에 가서 공깃밥 하나를 추가하려고 할 때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충분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앞으로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식탁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따뜻한 쌀밥 한 그릇,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밥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쌀이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수하게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찌개 국물을 비벼 먹거나 맛깔스러운 반찬 하나를 올려 먹던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행복이 이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농사짓기 참 좋은 기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였지만 이제는 여름이면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이 쏟아지고 때로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무서운 집중호우가 내리다가도 또 어느 날은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변덕스러워지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인 쌀을 생산하는 일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극한의 사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푸드에 발표된 핀란드 알토 대학 연구팀의 최근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쌀, 옥수수, 밀, 감자 같은 주요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농경지 면적이 앞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도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물 생산량은 무려 70%에서 80%가량이나 급감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작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입니다. 쌀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35억 명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식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밥상, 물가의 상승을 넘어서 전 인류적인 식량 위기와 굶주림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단 1.5도만 상승해도 전 세계의 쌀 수확량은 5.5% 이상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50년이 되면 수확량이 11%나 감소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날씨가 더워지면 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벼가 자라는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서 수확하는 벼는 보통 무더운 한여름에 조그맣고 하얀 꽃을 피웁니다. 벼가 꽃을 피우고 수분을 해야만 나중에 껍질 속에 알찬 쌀알이 여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찌는 듯한 폭염이 며칠씩 이어지게 되면 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꽃가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껍질 안이 텅텅 비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봄부터 피땀 흘려 모를 심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가꾸었지만 너무 뜨거운 날씨 탓에 나달이 제대로 차지 않는 쭉정이만 남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 역시 쌀 농사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적입니다. 옛말의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며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벼농사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내기를 할 때부터 벼가 자라는 내내 논에는 찰랑찰랑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전체적인 강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비가 오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오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짧은 시간에 쏟아붓고 많은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의 생명수와 같은 물을 제때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농부들의 가슴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결국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는 흉년이 들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기후변화의 경고는 결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도 상승할 경우 벼 수확량은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아가 온도가 3도 상승하면 8.2%가 줄어들고 5도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무려 14.9%나 벼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빵이나 면, 요리 같은 대체 식품을 많이 찾으면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약 56kg 수준으로 과거에 비하면 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은 우리나라 전체 곡물 소비량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주식입니다. 쌀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결국 우리 식량 안보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가장 뼈아픈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식당에서 1,000원이면 부담 없이 뚝딱 시키던 공깃밥의 가격이 앞으로 2,000원, 3,000원, 아니 그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를 날이 머지않았다는 걱정이 결코 기우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혹한 기후 조건 속에서 일각에서는 우리의 밥상을 책임질 주요 작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놀라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구원투수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작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면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화롯불에 구워 먹던 달콤한 군고구마의 추억이나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구황작물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가 이제는 단순한 간식거리나 옛날의 추억을 넘어서 다가오는 기후 위기 시대의 인류를 식량난으로부터 구해낼 기적의 작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이토록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생명력과 적응력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쌀과 비교했을 때 물을 훨씬 적게 먹고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 이용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상태에서도 벼보다 훨씬 더 잘 버텨냅니다. 또한 뜨거운 열기에도 강해서 여름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고온 현상 속에서도 무리 없이 자라납니다. 오히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반적인 기온이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온도가 낮아 고구마를 키우기 어려웠던 지역들까지도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따뜻한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재배에 적합한 면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역설적이고도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구마를 가리켜 다가오는 기후변화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형 전략 작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의 심층적인 분석에 따르면 고구마는 가뭄에 견디는 저항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밭에 심고 뿌리가 땅속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나면 그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빨아들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벼나 다른 예민한 주요 작물들에 비해 변덕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력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의 농업 환경을 예측해 본 결과 2030년에서 207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마를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지금보다 최소 23%에서 최대 32%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벼의 재배 가능 면적이 13에서 17% 늘어나고 감자가 9에서 11%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크고 극적인 증가폭입니다. 땅은 점점 더워지고 메말라가는데 고구마는 오히려 그 땅을 자신의 텃밭으로 삼아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구마가 가진 매력은 비단 환경 적응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양학적인 가치 역시 다른 어느 작물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질 좋은 전분은 물론이고 장 건강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각종 비타민, 그리고 뼈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까지 한 번에 공급해주는 천연 종합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고구마는 밥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속 편한 식량입니다. 또한 산업적인 활용도와 생산성 면에서도 고구마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고구마는 같은 면적의 땅에 심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분의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옥수수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풍부한 전분을 추출해서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면류, 과자, 건강보조식품, 심지어는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까지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확한 후에 가공하는 기술만 조금 더 발달한다면 지금의 쌀이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식량 자원으로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큰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고구마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몇 가지 숙제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는 유전자 구조가 매우 복잡한 6배체 유전체를 가진 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씨앗을 받아서 더 좋고 튼튼한 품종으로 개량해 나가는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 다른 식물들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크기, 원하는 맛, 원하는 영양 성분을 가진 슈퍼 고구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병해충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고구마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에 쉽게 걸리거나 바구미류라는 해충의 공격을 받아 뿌리가 썩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자주 입곤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에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러한 해충들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구마 품종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개량하기 위한 최첨단 농업, 생명과학기술 개발에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열에 강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벌레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고구마 품종을 만들어내야만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구마야말로 훌륭한 영양가와 거친 환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동시에 갖춘 보물 같은 작물이라며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구마는 무서운 기후위기 시대의 굳건히 우리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전략 작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상상해 보는 것은 다소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넉넉했던 흰 쌀밥을 예전처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그 빈자리를 고구마로 만든 새로운 음식들이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인류의 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 보릿고개의 험난한 시련을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겨내고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거대한 기후 위기 앞에서도 든든한 대안을 찾아내고 건강한 밥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도 지혜롭고 활기차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천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